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현재 한일 관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한마디로 전쟁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라제비츠라는 전쟁론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라고 해도 이것은 하나의 외교의 형태이기 때문에 외교를 한다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단지 외교를 하여서 서로 양보하자라는 그러한 자세로서는 현재 일본 정부 자체가 한국이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이 일반적으로 양보를 하게 된다면 한국 국익에 엄청난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외교를 정확하게区別을 하여서 양쪽을 써가면서 이제 한국 국익에 맞는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 제품을 사랑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전적으로 한국 제품 사랑 운동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한국에서도요, 일본 제품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일본 쪽에서 보복 조치를 한 세 가지 품목 중에 불화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 소재죠. 그러나 한국 안에 중소기업에서 불화수소를 일본보다 훨씬 고순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그 중소기업은 역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불화수소를 정확하게 제조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한국에서 육성하였어요. 일본을 충분히 주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우수한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한국보다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일본에 많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기업의 상태를 고쳐가면서요, 세계적인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으로 안 가는 운동이 지금 상당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 효과를 얻어가지고 일본의 사가현의 치사는 공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가현은요, 일본 규슈에 있습니다. 사가현의 현재의 직격탄이 날라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일본 안 가기라기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여서 한국의 많은 명소를 방문하는 디스커버 코리아라는 운동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도 일본 못지않게 좋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랑하고 한국 명소를 사랑하는 이러한 운동으로 계속 바꿔 나가야만이 한국 경제가 더 활성화되어 한국이 그 다음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제사법으로 가면 일제 간점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식민 지배를 해본 간대국들이 일제 간점을 합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나요?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1918년 이전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서양 여론들은 이렇다면 불문합니다. 왜냐하면 1918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이후는 식민 지배 자체가 국제적으로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간점기는 1910년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아직 서양적인 개념으로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결 자체는요, 일제 간점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은 아주 큰 이야기이고 실제 판결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한국인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제 간점기 전체라기보다 그 기업이 어떤 위법 행위를 했는가라는 것이 판결의 초점인 것입니다. 사실 일제 간점기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일본 기업 안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고요. 이 차별은 구체적으로 임금 제재로 나타났죠. 일본인들에게는 많이 주고 한국인들에게는 3분의 1, 많게는 6분의 1밖에 안 줬다라는 연구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제 간점에 의한 민족 차별로 일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요. 탄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업주들이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한국인을 때리고 또 사냥총으로 위협하고 일본도를 뽑아가지고 위협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당시에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배상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은 보상만 했을 뿐 보상은 합법적인 과정에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보상이기 때문에요. 배상이라는 것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은 남아있다. 이것은 일본 법원도 사실 계속 이야기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 내용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한국 측이 불리하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제 유튜브 방송에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흐드캣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잘 봤습니다. 일본의 정치가 어떻게 갈라지고 또 그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 부족한 지식으로 알기로 일본은 와라는 것은요, 화목이라든가 그런 뜻이고 사이좋게 지내자, 윗사람하고 아랫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자 이런 뜻인데요. 그것을 일본말로 와라고 합니다. 일본은 와를 중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엔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이 그냥 전부나 높으신 분들의 말에 잠잡고 다르라라는 의도가 있다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포스가 잡고 있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스탠스 입장이죠. 스탠스는 즉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스탠스 입장 그 자체라고 봐도 될까요?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와를 준시한 것은 원래는 7세기 초에 그 일본에 있었던 쇼토쿠테자라는 사람이 그 촌신을 간주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일본은 특히 사무라이들이 싸우는 그러한 전국시대에도 있었고 결국은 현재에 이어지는 와의 촌신의 시작은 1868년 이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와의 촌신을 일본 정부가 간주하면서 사실상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가 하는 일에 많이 위견을 말하거나 또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 정부에 따라와야 한다. 이런 것을 간주하기 위해서 사실상 와의 촌신을 역설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특히 일본인들에게 요구된 것은 착한 마음, 맑은 마음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윗사람의 위견을 존중하게 여겨서 따라와라. 이러한 내용으로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세계하고 싸우는 대표한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잔재가 현재도 남아있다라고 할 수는 있죠. 물론 일본이 많이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전신이 전통적으로 현재도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것들이 정치 무관심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요, 45%에서 60%까지 지지 전당이 없다라는 그러한 답이 돌아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런 분들이 12%, 13%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표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참여연 선거가 있었지만 48% 정도의 득표율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상 두 번째 낮은 득표율이었고요. 그것은 요즘에 그 일본의 정치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현재 아베 정권의 정치를 좋아한다기보다 싫어하니까 이제 무관심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독재 정권을 낳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를 중시하는 일본인들이 현재는 그 무관심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죠. 전체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한국 쪽에서 많이 자극을 주어서 올바른 정치가 일본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국 쪽에서 많이 일본 국민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